미국 정부의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했다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트럼프 1기 때의 바이든 시절보다 20배 내지 46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렌트비 보조 등을 받았다가는 그린카드를 기각당할 위험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 이민 정책은 바이든 시절과 180도 달라지겠지만 합법 이민에서도 심사 기준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게 상당해 비자나 영주권 수속자들은 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법 비자나 영주권 심사에서 급증하는 기각 사유는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이용자가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민 제한론자가 아니지만은 불법은 철저히 봉쇄하고 합법만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며 합법 이민 중에서도 저학력, 저숙련,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신청자는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해 왔습니다. This competitive application process will favor applicants who can speak English,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demonstrate skills that will contribute to our economy. 실제로 영주권 기각 사유 중에서 공적 부조 이용은 트럼프 1기에서 급증해 바이든 시절보다 20배 내지 46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 이용으로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포착된 케이스는 13,45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7,900여 건은 해명의 성공에 그린카드를 받았으나 41%나 되는 5,500건은 끝내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는 이민심사에서 포착된 공적 부조 영주권 기각 대상이 29,941건으로 더 늘어났으며 54%나 되는 11,300여 건이 영주권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시절인 2022년도에 공적 부조 영주권 기각 대상 포착이 678건, 2023년에는 45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트럼프 1기에서 바이든 시절보다 20배 내지 46배나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한 사유로는 공적 부조에 이어 취업이민 신청 시 연방노동부로부터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LC, 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서로 나타났습니다. LC가 잘못된 것으로 포착돼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꼽힌 사례는 트럼프 1기의 2018년과 2019년에 2년 연속 1,500건씩이었던 반면에 바이든 시절에는 3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허위 진술이나 가짜 증빙서류 제출이 트럼프 1기였던 2018년에 8,100여 건이 포착돼 77% 이상의 실제 영주권을 기각당했고 2019년에는 6,600여 건이 포착돼 60%인 2,700건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시절인 2022년에는 4,900건이 포착돼 75%가 실제 기각됐고 2023년도에는 5,700건 포착에 83.5%나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가는 트럼프 시절이나 바이든 시절이나 비슷하게 한 번 포착되면 80% 안팎이 실제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드러나 이민 사기 신청으로 간주되면 그린카드 대신에 추방령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작은 실수만으로 수속 중이거나 이미 취득한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법 체류자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는 늑장 처리와 까다로운 심사로 H-1B 취업 비자와 그린카드의 기각률이 높아지고 이 웰페어나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받으면 이민 혜택을 기각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시대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이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불법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추적 체포해 추방하고
동시에 합법 이민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체류 신분 없는 불법 입국자들과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를 포함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합법 체류자들도 오랜 기다림 끝에 비자나 그린카드가 날아가진 않을까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This competitive application process will favor applicants who can speak English,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demonstrate skills that will contribute to our economy. 첫째, 트럼프 시대에는 이미 1기에서 H-1B 비자 기각률이 통상적인 2%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2018년 24%, 2019년 21%로 급등한 바 있어 이미 좁은 문이 돼버린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의 길이 더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H-1B 비자 갱신에 대한 거부율도 12%나 된 바 있어 비자 연장마저 마음을 못 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트럼프 1기 때 영주권 기각률도 가족이민 18.5%, 취업이민 20.5%로 바이든 시절의 5.6%보다 3-4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이민심사관들은 늑장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의문시되면 RFE 보충서류 요청을 남발해 수개월씩 지연시키다가 대거 기각시키게 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고 완벽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정부의 웰페어,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비자 이민 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이민 혜택을 박탈할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SSI, TANF와 같은 현금 보조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혜택도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고 섹션 8 주택 렌트 보조도 피해야 할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넷째,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돼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 대상이 되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얻어 징역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반드시 364일 이하의 형량으로 플리바겐해야 할 것으로 강력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 그린카드를 받은 이민자들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단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그린카드를 따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일은 갈수록 바늘구멍,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각종 미국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3,500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그린카드를 손에 받았던 사람들은 110만 명으로 3%에 불과했고 97%나 장기 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매우 많은 추첨 영주권을 제외하고 한인들이 흔히 신청하고 있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만 보면은 그보다 사정이 나아지지만은 영주권 취득률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게이토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9월에 끝난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가족 이민으로 미국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83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 이민 수속자들은 한 해에 65만 5,300여 명으로 8%에 그쳤습니다. 연관 쿼터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119만 명이 신청해 42만 9천 명이 그린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36%나 되는 높은 취득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관 쿼터가 22만 6천 개 제한되어 있는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713만 명이 신청해 22만 6천 명이 그린카드를 받아 고작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은 2024 회계년도 한 해 180만 명이 신청해 연관 쿼터인 14만 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아 8%의 취득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이나 똑같이 엄청난 신청자들에 비해 연관 쿼터에 들어 그린카드를 따고 있는 외국인들은 8%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신청자의 97%는 연관 쿼터에 따라 자신의 차례가 되기만을 하염없이 대기하면서 수년, 수십 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민 신청서의 적체 현황을 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2023년 말 현재 무려 85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180만 명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연관 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 심사가 끝나는 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은 연관 쿼터가 22만 6천 명인데 현재 713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 가장 극심한 적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은 3년 정도 기다리고 있으나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은 17년 6개월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따라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장기 대기 중에 21세를 넘기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 때 그린카드의 길이 막혀버리는 사태까지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새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단행할 국경 폐쇄와 추방작전의 세부 방침들을 공개했습니다. 호먼 총수는 미국 내에서 단속되는 불법 체류자 가족들을 함께 수용한 후 신속 추방하고 가족 중에 미시민권자 자녀에 대해선 불체자 부모들이 함께 미국을 떠나든지 미국 내 친척들에게 맡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국경총수이자 추방사령관으로 오퍼레이션 오로라를 진두지휘할 톰 호먼 국경총수는 잇따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경 폐쇄와 대대적인 미국 내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부 지침을 지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국경 폐쇄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캐치 앤 릴리스, 즉 체포 후 석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난민 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을 부활해 불법 입국을 원천 봉쇄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미 멕시코에게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선 멕시코가 나라 경제가 거덜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민 행렬들은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므로 눈에 띄게 불법 입국 시도자와 국경 체포자들을 급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붙잡힌 외국인들은 미국 안에서 풀어주고 난민 심사를 기다리게 하며 거처와 교육, 워크퍼밋까지 발급해주는 현행 조치를 전면 금지하면 불법 입국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내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 입국자들은 텐트촌을 건설해 가족 단위로 수용하게 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가족 단위로 수용해 일기 때의 비인도적인 가족 분리 정책이란 논란을 없애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온 가족이 체류 신분이 없고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았을 경우 이민 재판이 필요 없으므로 수일 내 신속 추방하게 됩니다. 또한 온 가족이 체류 신분은 없으나 최종 추방령을 받지 않은 상태일 경우 텐트촌에서 이민 판사가 신속하게 추방 재판을 열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추방시킵니다. 그러나 이민 단속된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을 경우 불법 체류 부모들은 온 가족이 함께 미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시민권자 자녀들은 친척 등 보호자에게 맡기고 본인들만 출국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톰 호먼 국경총수는 설명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현행법상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를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 없으므로 불법 체류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것이지만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해서 불법 체류 부모들이 추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추방작전에서 최우선 타겟은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들,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는 갱단원, 마약 카르텔,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조직들이라고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일터 단속도 재개할 것이지만 초기에는 노동착취, 성착취 혐의가 있거나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기습 단속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경고했습니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나홀로 국경을 넘었던 미성년 외국인들은 30만 명 이상 미국 안에 풀어주었는데 이들을 파악해 부모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작전도 별도로 전개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돌입하는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작전을 통해 첫 해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950년대 군작전 스타일로 130만 명을 추방했던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에 나설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보수 진영의 탄압대에 직접 참석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일요일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 포인트 USA 주간 보수 진영 페스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해 불법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사상 최대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특히 오퍼레이션 오로라로 명명된 초대형 추방 작전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5년 단행됐던 아이젠하워 추방 작전은 오퍼레이션 웨트백으로 불린 군대 스타일의 추방 작전으로 단시일 안에 130만 명이나 멕시코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겠다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공언은 첫 해에 불법 이민자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2기의 추방작전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 외국인 66만 명,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 58만 명, 갱단원, 마약 카르텔 범죄 조직원을 포함하면 150만 명이므로 이들부터 추적 체포해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보수진영 페스트에 나온 톰 호먼 국경총수는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잡아 추방하려는 연방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시카고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시장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나는 취임 첫날에 시카고부터 방문할 것이라며 이민단속 요원들은 피난처 도시들에서 더 많은 이웃과 일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o don't want to remove public safety threats from your community and they're here illegally, that is your number one responsibility is protect your communities. So if you're not going to do it, President Trump and ICE will. 실제로 민주당 아성들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에는 협조하지 않고 이민자 보호, 피난처 도시를 유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피난처 도시 역할을 계속하도록 성문화했으며 시카고시는 학교나 병원, 일터 등에서의 이민 단속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뉴욕시와 일리노이주 등은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추적 체포하는 데에는 전폭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최근 경찰 출신 뉴욕시의 에릭 애담스 시장과 만나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체포 추방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 최소한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국경이민, 에너지, 경제와 물가, 규제 철폐 등 최우선 정책들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임 첫날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탈퇴하는 등 180도 정책 전환을 시작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데이 원 취임 첫날 핵심 과제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취할 대통령 행정명령들은 국경이민, 에너지, 경제와 물가, 규제 철폐, 관세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에 돌입하도록 지시합니다.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국경에서 난민 희망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타이틀 42 멕시코 대기 규정을 부활해 불법 입국 자체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해 추방 작전에 미군 병력과 물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불법 입국자 2천만 명 이상 가운데 형사 범죄자,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 등 150만 명을 추적 체포, 신속 추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에너지 전환책을 뒤집고 트럼프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바꾸어 석유 시추와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허가와 환경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게 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이 압도하고 있는 셰일 오일과 가스의 생산을 대폭 늘려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가를 대폭 늘려 미국 내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을 통해 각 부처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해 물가를 낮추도록 독려하고 출범 100일인 4월 30일까지 성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가격 인상, 물가 상승을 불러올지 모르는 관세 부과는 상대국들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나라에 대해선 취임 첫날부터 단행할 수도 있다고 참모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의 10%를 추가할 것으로 공표해놓고 있습니다.